안녕하세요. AI와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해 발표할 이조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작동 구조는 단순히 결과만 산출하는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OECD는 AI 시스템의 생애 주기를 4단계로 체계화하여 파악하였습니다. 오늘날 AI는 산업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새로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 발표에서는 입력, 처리, 출력, 책임의 4단계로 정리해 사례를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 단계, 즉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한 대표 분쟁 사례는 뉴욕타임스 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023년 12월 그들이 자신의 기사, 보도, 리뷰 등 수백만 건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 측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독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시장 대체 및 수익 손실입니다. 그들이 기사를 요약 및 재현한다면 유료 구독 없이 독자들은 자신들의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이는 구독 광고 수익에 직격탄을 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 침해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브랜드명, 신뢰도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뉴욕타임즈의 주장에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AI 학습 데이터 사용은 원본 기사와 용도 및 형태가 다르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두 번째, 뉴욕타임즈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원문을 그대로 출력한 사례는 드문 시스템 오류이며 이는 모델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 및 AI 모델 파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저작물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과 이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구독 및 광고 수익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중단하고 이미 훈련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5년 3월 법원은 뉴욕타임즈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거부하며 뉴욕타임즈의 주장에는 법적으로 다투어 볼 가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은 조직 경영 차원의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첫째, 핵심 데이터와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뉴욕타임즈 사례처럼 AI가 학습 원재료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무단 이용을 막고 자산 가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AI를 위협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보며 경쟁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통한 압박과 동시에 라이선스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 이중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셋째, AI로 인해 가치 사슬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심층 콘텐츠와 신뢰성을 강화해 AI 시대에도 저널리즘 가치를 재포지셔닝했습니다. 다음으로 처리 단계, 즉 AI 사용 중 데이터가 외부로 정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한 대표 분쟁 사례는 삼성전자 DS 부분의 챗GPT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삼성은 챗GPT를 사내에서 허용한 지 20일 만에 반도체 설비 소스코드, 공정 성능 데이터, 업무 회의록이 오픈AI 서버로 유출되는 사고가 3건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유출된 데이터가 챗GPT에 저장 학습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 사용 실수가 아닌 보안 체계의 취약성이 노출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유출 사례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설비 제어 소스코드 유출로 직원이 오류 해결을 위해 챗GPT의 전체 소스코드를 입력하면서 핵심 설비 기술이 외부 서버에 저장된 가장 심각한 보안 사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 수율 불량 분석 데이터 유출로 공정 성능 지표와 내부 분석 코드가 입력되어 삼성의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제조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회의록 텍스트 유출로 내부 의사결정 정보가 포함된 회의록을 요약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내 문서가 그대로 외부 유출된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사고 직후 반도체 부분 전체에 챗GPT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사내의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기기 및 계정 사용을 제한하였고, 유출된 데이터는 회수가 불가능함을 공식 문서에 명시하여 추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프라이빗 대규모 언어 모델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데이터와 콘텐츠를 외부 모델이 아닌 내부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보안 문화 구축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단순 실수를 넘어 조직 차원에서 AI를 위험이 아닌 협력 대상으로 보되 필요한 통제와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정책 사전 검토와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저장 위치, 이용 약관, 서버 국가, 학습 정책 등을 사전에 점검해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력 단계, 즉 AI가 생성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대표 사례는 게티 이미지스의 스테이빌리티 AI 소송입니다. 게티는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가 자사의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무단 수집 및 학습시켜 AI 출력물에서 게티 워터마크까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티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티는 스테이빌리티 AI가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고, 유료 이미지 데이터를 무료 모델로 대체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스테이빌리티 AI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벡터를 학습한 것이며, 학습 과정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출력물이 유사해 보이는 것은 통계적 우연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델이 이미지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침해는 제한적 범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출력 단계 사례를 통해 세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형 AI는 기업의 이미지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보호를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하며, 데이터 거버넌스는 핵심 경쟁 자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AI 기업의 무단 학습에 대비하여 법적, 기술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는 나아가 파트너와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호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책임 단계, AI 사용 후 발생한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5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16세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부모는 챗GPT가 자살 방법과 계획을 조언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담 레이는 챗GPT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상담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챗봇과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부모는 챗GPT가 아담 레인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픈AI는 당시 모델이 완벽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오픈AI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서부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해 및 자살과 같은 키워드를 언급하면 즉시 대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유저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현재는 위기 상담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대화는 지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운영 체제에서 발생한 사고에 오픈AI 측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공식 성명과 함께 정신적 고통 신호 인식 고도화, 상담 응급 서비스 연결 자동화, 부모 제어 기능 등 안전 개선책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현재 정신과 의사를 고용한 모델 안전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책임 단계 시사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신뢰성과 보호 정책 강화를 통해 AI 의료 상담 영역에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의료인, 개발자,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피해 발생 시 다층적 책임 구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윤리 신뢰성 기반의 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AI 운영 전반의 품질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